중국에서 무당은 은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은나라의 임금은 무당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정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거북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불로 충격을 가한 후 갈라진 틈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쳤습니다. 이런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되었죠. 음나라 때 정인 집단, 즉 무당들의 대표자에 불과했던 은왕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점치는 권리를 독점하면서 세속과 종교를 지배하는 군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당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합니다. 예무커라는 중국의 베이징대 교수는 무당과 유학자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관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둘 다 점치고 푸닥거리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학자들은 육가 경전과 예를 강조하며 사회의 지배층으로 상승한 반면 무당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무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왕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전한 말기에 한단, 현재 허베이성 한단시입니다. 에서 점치며 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전한의 외척 왕망이 황제로 즉위하여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신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왕랑은 성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민심을 모으고 황로 이북 지역을 지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한에 건국하여 광무제로 즉위하는 유수의 군대에 패해 죽임을 당하죠. 사실 조선시대에도 유학자들이 점을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점을 치며 왜군과 싸울 길이를 택하였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 점을 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재벌 총수나 가끔 점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점쟁이와 무당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건진 법사, 해우, 스님, 천공 스님 등 순임인지 무당인지 점쟁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점괘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일부는 이명수 기자가 폭로한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감TV의 취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자로 끝나는 자동차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일한 수인 홀수를 선호하여 약속을 잡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최성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이 오방색을 떠들고 다녔던 것과 유사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기원전 20세기 때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에 둘러싸여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북한과의 전쟁 여부도 점쟁이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국가 원수를 만나야 하는 날짜로 손 없는 날 등 점쟁이에게 물어서 약속을 잡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미신과 무당, 점쟁이에 휘둘리지 않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절대 안 돕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내일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